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금요일에 정치 논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통령 당 지지율 모두 좋지 않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인데 모두 심기일전해서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각오로 선공후사의 자세, 선당후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당 지도부에서 설화 같은 논란이 생겨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또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언행이 부적절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설화 같은 일은 아니고 이게 뭐 설화로 치부를 하면 안 되고 당 지도부에서 명백하게 좀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 다시 한번 긴장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잇따른 지도층의 실언, 일부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처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번 보궐도 좋지는 않았죠.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진보당 무소속이 다 가져갔고 광역의원, 경북, 경남 나름대로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초에서는 이제 반타작 정도 한 거고 울산 교육감에서 진보 측 성향인 분이 당선이 돼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좀 준 건데 울산에서 이렇게 진보 측 성향인 사람이 당선이 됐다는 거 이게 좀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의 어찌됐든 이제 표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울산 시장도 하셨었죠.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일부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북도지사 김영환 도지사가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뭐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골프를 치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실 여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양심이 있다면은 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전광훈 2019년 과도한 공천을 요구해서 당에서 축출을 해야 한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통합당 오랜만에 듣네요. 전광훈 목사가 2019년 공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 요구를 해서 함께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몇 명 공천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는 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서 몇 명이면 이해가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럼 몇십 명이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자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말도 못할 거를 뭐하러 얘기를 꺼냅니까? 혹시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건 아니겠죠? 예, 거기까지도 좀 밝혀졌으면 더 국민들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예, 이번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요, 뭐. 예, 지금 단계에서는 전 목사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라면서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폐해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맞는 말을 하시네요. 하태경 의원도 목소리를 냈죠. 전광훈 정당이 따로 있다. 전수조사에서 당원 가입소 추천자란에 전광훈이라고 쓰여있는 이중 당적자들은 전부 다 출당시켜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이렇게 지금 보수 쪽 인사들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 표 의식을 해서 전광훈 목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표, 뭐 몇천 표에서 몇만 표, 정말 많게는 몇십만 표도 될 수 있겠죠. 전광훈 목사가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렸을 텐데 어찌됐든 그 부분적인 표를 의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썩은 사과를 당내에 계속 두면 결국에는 전체가 다 썩게 된다는 점. 당 지도부에서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TK 3선 윤재욱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109명 가운데 65명의 지지를 얻어서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을 제쳤다고 하죠. 지난 대선 때 당 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곁에서 도와 친윤계 의원으로 꼽힙니다.
친윤계, 자꾸 이렇게 TK에만 의존하고 친윤계에만 의존하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당심, 당내 행보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필패입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의존하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정당이 되면 안 되죠. 집권 여당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열려있는 사고를 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아들 학폭은 없었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인가요? 예, 사과 안 하면 책임 물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제기를 한 건데 2020년 1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익명으로 올릴 수 있어서 여기가 이제 폭로의 성지가 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 아들 학폭 피해자 글을 언급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안민석 의원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의 학폭은 없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여성분의 주장을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보고 학폭 주장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신중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장해찬 최고위원이 사과를 해줄 걸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 이 진행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뭐 장해찬 최고위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 거냐. 이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일단은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지켜보겠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청년 정치인인데 미래가 창창한 청년 정치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좀 경솔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올라왔다는 피해 여성의 글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냐. 제 아들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도대체가 좀 애매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렇다.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다룰 이야기는 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겠다고 싶으면 사실 확인을 신중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피해 여성이 올린 글 자체는 거의 다 허위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냐라는 또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의 학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피해 여성의 신원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였을 테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 내지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이 그 여성이 글을 올리는 것 자체에 어떤 배경이 있다는 취지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뭐 빵셔틀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답이 오고 간 상황에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피해 여성분이,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분이 이제 안민석 의원의 아들이 불법 촬영을 하고 뭐 복도에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안민석 의원 아들이 욕설을 했다기보다는 그 옆에 같이 있는 친구가 욕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글이 좀 나름대로 장문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피해 호소를 하는 이 여성분의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이후에 실체가 가려질 일인데 무언가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 사실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일단 그것을 공론화부터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는 또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그 파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물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지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익명의 글만 보고 폭로를 또 한다는 것, 공론화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무분별한 미투, 무분별한 폭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인생에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분이 정말 피해자라면야 그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사과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그 실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불금 보내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